36번 질문. 뜬금없이 그 코끼리 묻다가 코끼리 어떻게 먹을 거냐, 지구 어떻게 만들 거냐 묻다가 그 원자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정의 형태를 뭐라고 부른대? 전문 용어로? 그래서 습성이라고 부르는데, 결정이 생긴 모양을 습성이라는 헤빗,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습관인데 습성이라는 걸로 결정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 결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쵸?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서 예쁘게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안 예쁘게 생길 수도 있다. 그쵸?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네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그 11번 문장이 디스죠. 디스. 이것이 지칭하는 게 결국에 뭔지 문맥상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시켰을 때 대답을 잘 못하겠는 사람은 그 이면지 있죠. 이면지에다가 써 미리. 그러면은 그 긴장 좀 덜하고 대답할 수 있잖아. 그 다음 12번 문장의 주어인 이 디스도, 이 디스가 지칭하는 게 뭔지, 뭐 11번 문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글로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형광펜으로 11번 문장의 이 where,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는지, 단어 2개로 바꿀 수 있잖아. 우리 이행문만 암기했으면 이 밑에다가 쓰면 된다. 같은 표현, where이랑 같은 표현, 2단어죠. 2단어. 그 다음에 37번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37번 질문은 그 ABC 순서 배열이잖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9월 모의고사에서 너네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잖아.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 이것도 순서 배열 문제잖아. ABC. 그러니까 역시나 그 순서 배열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2번 문장에 주어인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움직임인지, 그쵸? 1번 문장이 이제 주어진 문장이었겠고 B번이 첫 번째로 오는 건데, B가 도대체 이게 왜 처음으로 오는지 1번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장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것도 고3에서까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정관사랑 부정관사라는 걸로 배웠었거든. 부정관사. 그쵸? 관사 배울 때 관사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관사라는 건 왕관 관자를 쓰는 거야. 왕관. 명사가 쓰는 왕관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처음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명사가 처음 등장한다. 그러면은 명사 앞에 뭐를 붙여? 가산명사의 경우 어나 언을 붙이잖아. 그쵸? on, f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명사 앞에 처음에 등장할 때 붙여서 부정이거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그 다음에 2번째 언급할 때는 정관사를 붙여서 더를 붙이거든. 더. 이걸 정관사라 그래.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There is 한 소녀가 있다. 근데 그 소녀가 키가 크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걸이라고 지칭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그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것도 고3 때까지 이 패턴이 나오는데, 5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그 줄이라고 하잖아. 그 줄. 도대체 그 줄이 어떤 줄인지, 정관사, 한번 언급됐던 명사에 붙는 이 정관사 이 더 스트링이 지칭하는 게 4번 문장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찾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역시나 그쵸? waves. 그 파동이라는 게, 진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파동인지 한번 언급이 됐어야지 덜을 붙이는 거니까 정관사. 그 다음 38번. 오늘 진도를 39번까지 다 나가는 게 목표인데, 5번 문장에 이것도 정말 빈출되는 지문 중에 하나죠. 지문이 쉬우니까. 역시나 이렇게 지시 형용사가 나오잖아. 디즈, 이러한 세그멘털, 분할자들,
이러한 분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앞에서 언급됐으니까는 지시 형용사가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 6번 문장도 역시나 이러한 개인들이 어떠한 개인들인지 6번 문장에 these individuals, 그러니까 거의 this나 these가 붙죠. 대시나 those가 붙던지. 8번 문장의 주어인 this, 이것은 지속적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을 수반한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그 교환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빨간색 펜 들어서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등위 접속사 OR 있죠. 이 OR의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찾으시면 됩니다. OR의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39번. 89번은 뭐가 없네요. 끝. 젠장? 작년에 수업했던 거겠죠? 야, 우리 이거 적어놓자. 이거 괜찮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지금 39번에 컴플리먼트가 보완하다거든? 근데 컴플리먼트는 칭찬하다인 거 알지? 컴플리먼트 칭찬하다. 컴플리먼트 E랑 I 차이만 있는 거거든, 스펠링에서. 색을 구분해서 써놓으세요. 색을 구분해서. 다 쓴 사람은 이제 그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36번 질문에 그 11번 문장에 나오는 크리스탈 레티스 있잖아. 결정 격자라는 모양이 된다고 하잖아. 그 온도가 적절하고 느리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11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형성이 되면 이런 규칙적인 모양이 형성이 된대. 그 결정이 그 다음에 그 결정의 종류를 헤빗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줬듯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사실 이거는 되게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규칙적인 모양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모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6번부터. 일단 지문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는 묶어보고 싶거든. 지문을 1번부터 몇 번까지 묶으면은 조금 도입부에 해당할 것 같냐? 3번. 그쵸. 1번부터 3번까지 묶으면 도입부에 해당하겠죠.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묶어볼게.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묶으면 좋을까? 너는 이미 여러 번 읽어봤을 테니까 몇 번이랑 몇 번을 묶으면 될 것 같냐? 4번? 4번, 5번? 9번까지. 어디부터 4번부터 9번까지? 맞아? 그리고 뭐라고 요약하고 싶어? 4번에서 9번까지 묶으면은? 너무 4번부터 5번 그 다음 6번부터 9번? 그럼 4번부터 9번은 뭐라고 할래? 일단 그러면 우리 그 여하튼 환경에 따라서 크리스탈이 다르게 형성되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묶을 수 있는 게 10번부터 일단 몇 번이냐?
12번까지죠. 10번부터 1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일단 그쵸. 일단 결정 격자. 결정 격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또 언제 결정 격자가 생긴다는 거야? 조건이 맞아. 그쵸. 적절한 조건의 경우, 환경의 경우 결정 격자가 생긴다는 게 10번에서 12번이고 그럼 이렇게 묶었을 때 위로는 또 어떻게 묶으면 될까? 밑에서부터 또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 정리가 되는 부분부터 하면 또 구조가 보이거든? 밑에서부터 묶었다 10번부터 12번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7번에서 9번 뭐라고 요약하고 싶어? 7번부터 9번 얼음을 예시로 들어서 결정이 형성되는 거죠. 다시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 시연이 뭐라고 한 거야? 결정의 형성이 설명되는 부분은 몇 번이냐? 내가 생각하기엔 7번을 따로 하고 8번이랑 9번을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거든? 왜 그럴까? 8번이랑 9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 그 10번이랑 12번과는 대조적으로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경우죠.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죠. 8번이랑 9번은.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결정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7번은 8, 9번은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10번부터는 그 적절한 경우 결정 격자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 5, 6번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나로 묶는 게 나을 것 같아? 4, 5, 6 이제 남았네. 사 4번을 따로 그 다음 5, 6번을 묶으면 되겠죠. 5, 6번이 얘기하는 건 뭐야? 습성과 그쵸 결정의 그 모양의 종류죠. 5, 6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5, 6번 뭔 말인지 되죠? 내가 질문을 하면은 이제 멍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지문을 영어를 읽어야 된다. 이게 수업에 호흡이 있는 거거든. 다른 사람이 이게 대답해주기를 기다리면은 안 돼. 자기가 스스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대답을 하면은 좋고 대답을 안 하더라도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 예측은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또 학습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마그마 지문이랑 약간 비슷하죠. 우리 아마 그 중간고사 때 했던 지문인 것 같은데 마그마가 막 굳어가지고 막 그런 형성되는 거? 그때도 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 폼이라는 게 일단은 자동사로는 형성되다라는 뜻이 있고 형성되다. 타동사로는 무엇을 형성하다죠. 형성하다. 자타동사 뜻이 다 있죠. 형성되다, 무엇을 형성하다. (1번) 문장부터 보면 아마도 너는 얘 지금 시제가 뭐냐? You've heard. 현재 완료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쵸? 경험이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쯤은 이러한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글쓴이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럼 그 농담이 뭔데? 너 어떻게 먹을래? 코끼리를? 그럼 답변은 한 입, 한 번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 어떻게 만들래? 지을래? 그 the earth?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간단하답니다. 또한 한 원자 한 번에 그 원자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랍니다.
결정에. 그럼 뜬금없이 1, 2, 3번은 이 사람 왜 이런 갑자기 코끼리랑 지구 얘기 왜 한 걸까? 도입부에 의도가 뭔 것 같아? 기본적인 것부터 쌓이는. 그쵸. 일단은 이 사람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원자였을 거 아니야. 근데 뜬금없이 원자 얘기부터 하면 어때? 노잼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하는 거야?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도입부 흥미 유발. 도입부의 흥미를 유발을 해주는 거죠. 결국엔 얘기하고 싶은 건 원자였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 4번에서는 뭐 해주고 있어? 원자라는 건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자 결정에 결국엔 원자의 정의죠. 원자가 뭔지 이제 설명해주죠. 원자의 정의. 원자라는 건 기본적인 구성 요소랍니다. 그 결정에. 그리고 엔드 오른쪽으로 지금 더비더비 나오는 거 보이죠? 왜냐면 since는 부사절 접속사를 이렇게 묶이니까는. 그럼 더 비교급, 오늘 비교급 패트 외웠으니까 더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사선으로 이렇게 묶죠. 그 다음에 쉼표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로 했던 거 기억나죠? 뒤쪽으로 절이 생략된 건데 생략된 거는 그냥 it is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 it is. 그럼 해석을 해보면 원자라는 게 결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거나 그리고 모든 암석이라는 게 결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너가 알수록 원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결정이나 암석에 대해서. 되냐? 그럼 최소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단위는 뭘까? 원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암석이 되는 거죠. 암석. 되냐? 암석을 이루고 있는 게 결정이고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게 결국에는 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결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된답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 습성이라고 부르죠. 헤비츠에는 무슨 표시하면 되냐? 물결 표시죠. 목적격 보어니까 여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대승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테고 되냐?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형태 종류가 있는데 결정은 결정의 형태를 습성이라고 하는구나. 그 일반적인 결정의 습성이라는 거는 이 including such as like가 예시인 것처럼 이 include 뒤쪽으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거든. 뭐를 포함해? 네모,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six sided니까는 그쵸? 육면을 갖고 있는 헥사곤 육각형이 있는 거죠. 이미지로 봐서 알겠지만 훨씬 더 많죠. 근데 기본적인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열거를 하는 거고 보통 결정이라는 거는 여기선 자동사네. 형성이 된답니다. 언제? 액체라는 게 차가워질 때. 되냐? 쿨은 여기에서 차가워지다, 식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그 액체라는 게 차가워지는 경우가 언제야? 너가 얼음을 얼릴 때죠. 이렇게 묶으면 되죠. such as 뒤쪽으로는 전치사니까 such as like including 명사절인 when은 네모가로로 묶는 거 일단은 우린 구조를 위해서 구조 파악을 하는 거니까 돼요? 그럼 7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결정의 뭐야? 형성에 대해서 얘기하자. 결정의 형성. 결정이 언제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5번이랑 6번은 뭐야? 결정의 형태인 습성과 그 다음 그쵸 종류. 결정의 형태인 습성과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정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형성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라는 게 형성이 된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허용하지 않는 거죠. 완벽한 형태를. 그럴 것 같죠. 생각해도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근데 너무 춥거나 너무 따뜻하거나 혹은 뭐가 없다면 충분한 원천 자원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들은 뭐를 형성해? 이상하고 트위스티드? 그쵸. 뒤틀린.
그럼 왜곡된 형태라는 거를 형성을 한답니다. 여기에서 form은 타동사죠. 무엇을 형성하다. 대의는 뭐겠냐? 무엇이 이상하고 뒤틀린 그러한 형태를 형성하는 거냐? conditions. 컨디션스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럼 8번이랑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죠. 적절하지 않다 하기보다는 완벽한 환경에 뭐라고 쓸까요, 얘들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환경으로 하자. 적절하지 않은 환경. 근데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오늘 외운 그 역접의 접속사 벗이죠.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 환경이. 일단은 정리부터 할게. 적절한 환경의 경우죠. 적절한 환경. 이 경우에 뭐가 형성되냐? 그쵸, 결정 격자라는 게 생기죠. 적절한 환경의 경우 결정 격자 형성 이렇게 쓰지. 적절한 환경의 경우 결정 격자가 형성이 된다. 하지만 그 조건이라는 게 적절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디스플레이스 그런 배열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것은 느리고 스테디 꾸준한 환경이라는 것을 수반을 한답니다.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원자라는 게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야? 조인? 그쵸, 참가하고 들어맞을 완벽하게 무엇으로? 결정 격자라고 알려진 것으로. as부터 물결 표시 되냐?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렇게 into는 전치사니까 결합하고 들어맞을 충분한 시간. 일단은 where는 뭘로 바꾸면 되냐? in which로 바꾸면 되겠죠. in which. 너무 쉽죠?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나 뒤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도 있고 목적어인 plenty of time도 있고. 그럼 무엇이 느리고 꾸준한 환경을 수반하는 걸까? 이것은 뭘까?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는 건 뭐냐? 그쵸, beautiful displays를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배열이라는 건 결국에 느리고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걸 수반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예로 보는 게 적절하겠네요. beautiful displays. 그 아름다운 배열이라는 건 결국 느리고 꾸준한 환경이라는 거를 필요로 하는구나. 수반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형태랍니다. 원자에. 근데 이게 보여진답니다. time after time 반복하여 매번. time after time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frequently 빈번하게. time after time은 반복하여니까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frequently로. 그럼 무엇이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걸까? 이것은 그쵸, 결정 격자가 원래는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죠. 결정 격자인 거 이것은. 어렵죠, 지문이. 그러면 이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일단은 커다란 단위부터 그려야 되니까는 뭐 그리면 되겠냐? 암석이죠? 락스.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냐? 락스냐? 그쵸, 맞죠? 몇 번 문장에 나와?
4번. 그쵸? 락스? 근데 이거는 단수니까는 사실 락스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썼으니까는 이렇게 하나 더 그릴래. 되냐? 이거 돌이죠. 돌? 회색이죠. 회색 지금? 회색 돌이다. 그 다음에 뭐를 그려야 돼? 결정을 그려야 되거든. 결정? 어떻게 그려야 돼?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걸 아까 했던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현미경? 현미경이야? 결정 격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뭐야? 크리스털? 저 잘하고 있나요? 이걸 크리스털로 봐야 되지. 이 지문에 따르면 사실 와닿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 동글동글한 게 뭐야? 최소 단위인 아톰스. 와닿지가 않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가 민가 하네요. 이게 제일 최선이네요. 주제문은 뭐 하나 딱히 고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7번. 일단 이것도 한번 우리 묶어볼까? 1번부터 몇 번까지 묶으면 될 것 같아? 그쵸? 3번까지죠. 3번. 이거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죠. 1번부터 3번은. 이거 또 똑같네 구조가. 아까도 적절하지 않은 환경, 적절한 환경 나온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뒤로는 나는 경우죠. 그쵸? 너무 구조가 뻔하네요. 너가 그 플럭 당겼을 때 있잖아. 기타 줄을 당겼을 때 그것은 움직인답니다. 뒤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린 앞뒤로라고 하는데 여기는 뒤 앞으로라고 하네. 얘는 부사죠. 수백 번. 몇 초 수백 번. 그러니까 1초마다 수백 번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줄을 당기면, 기타 줄을 당기면 naturally,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우리 소댓 구문이죠. 소댓 구문. that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쓰임 뭔지 기억나? 지우야? that의 쓰임이 뭘까 여기서? 결과에 윤서야 뭐냐? 쓰임, that의 쓰임. 소댓 구문에서 결과에 뭐야 얘들아? 접속사죠. 접속사. 결과의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와 접속사. 결과의 접속사. 이제 대리아로 결과의 접속사고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fast는 지금 품사가 뭘까? so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fast 품사가 뭐야? 형용사겠죠. 비동사 뒤에 보어니까는. 그쵸? fast가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다. run fast 하면 빠르게 달리다니까는 부사고 여기선 비동사의 보어니까 빠른이겠죠?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게 너무나 빠른 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답니다. 돼? 여기서 it은 뭘까? 뭐를 볼 수 없다는 걸까? 그 줄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죠. 근데 그건 일단은 차치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뭘까요? 다인이 이러한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 얘기하는 거냐? 기타 줄이 들리도록 다시 시작. 그쵸? 기타 줄이 앞뒤로 수백 번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돼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3번 형광펜 치면 돼? it부터 second까지죠. 너는 blurred는 형용사죠. 흐려진 윤곽을 볼 수 있을 뿐이랍니다. 계속해서 형용사네. 움직이는 기타 줄에
윤곽이라는 건 흐려진 거고 기타 줄을 움직이는 거니까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죠. 블러드는 과거 분사, 무빙은 현재 분사. 돼요? 3번 문장에서 주어는 스트링스고 동사는 어디 있냐? make죠. vibrating부터 동그란 괄호죠? 돼요? 이렇게 묶으면 되겠는데? 이거 on their own 있잖아. on once on이거든. once는 그 소유격인 거 알죠? 여기다가 써줄게. on once on. 이게 단수면 it's on. 그면 it his own, her own, their own, our own. once는 소유격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 apostrophe s. 이거는 스스로 혼자서란 뜻이죠. 스스로 혼자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이라는 것은 근데 혼자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hardly니까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죠. 거의 어떤 소리도 소음도 내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 그 줄이라는 게 매우 얇고 그리고 뭐 하지 않아?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않거든. about 주변으로. 그러니까 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줄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방식일까? 이러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 세연이 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러한 방식? 끈이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 끈이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 명진이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제가 드렸잖아요. 틀린 답이든 옳은 답이든 일단 바로 답이 나와야 되거든. 응? 그러니까 뭔가 그 비비려고 하지 말고 그 충분히 그 생각을 해야 돼. 시간을 줬을 때. 수정이는 뭐라고 썼냐? this way. 3번 문장에 this way. 저 줄이 앞뒤로 움직이는. 근데 보이지 않을 정도. 확실히 해야 돼. 다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럼 결국에 어디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So fast the string. so부터 moving string까지? 은결이는? 기타를 뜯을 때 줄이 움직이는 거. 다시. 기타 줄을 뜯을 때 줄이 움직이는 거. 일단은 첫 번째로 조언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갔다 오세요. 뭐 발표할 때 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힘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주면은 생각을 하라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게 연결하면서 한 번도 두 문장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 항상 전 문장에서 찾았다는 것을 그 패턴을 파악을 해야 돼. 그렇게 봤을 때 1번 문장에서 찾을 수는 없어 사실상. 너네가 얘기한 건 1번 문장이잖아 다. 3번 그러니까 이거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이나 혹은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너네가 잘 못하니까 해석이나 할 줄 알지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렇게 봤을 때 this way는 1번 문장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만약에 그 2번 문장처럼 네모로 묶는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 어디로 묶는 게 현명할 것 같냐? 지금까지 답변 나왔던 거랑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
그럼 써보세요 종이에. 쓴 사람 손 번쩍. 그래서 소정이 뭐라고 썼어 이번에? 너가 단지 줄의 움직임을 흐릿한 윤곽을 다시 너가 단지 움직이는 줄의 흐릿한 윤곽을 보는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 그 다음 옆에 분 채연이 뭐라고 썼어? 스스로 진동하는 줄. 스스로 진동하는 줄. 스스로 그러면 디스웨이 그걸 넣어봐. 스스로 진동하는 줄에서 진동하는 줄이 되는데 너네가 그 한국어로 쓴 거를 그 3번에 넣어서 한번 해석해봐. 스스로 진동하는 줄의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 이건 말이 안 되고. 가영이는 움직임이 너무 빨라 움직이는 줄에 흐릿한 윤곽만을 볼 수밖에 없는 방식. 시연이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 내가 봤을 때는 그 여튼 3번을 그 너네가 한글로 쓰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디스웨이에 넣어서 해석했을 때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하면은 되거든. 내가 봤을 때는 디스웨이가 어떤 방식이냐면 3번을 해석하면 줄은 줄인데 어떤 줄이냐면 스스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이라는 건 거의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데, 그럼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때 이번 문장에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게 너무 빨라서 너가 그것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 결국엔 보이지 않는 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스 무브먼트부터 이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디스 무브먼트부터 이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건 너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앞뒤로 움직이는 게 너무 빨라서 그 줄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진동하는 줄이라는 게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빨리 움직이기만 할 뿐이지 소리를 안 낸다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줄이라는 게 매우 얇고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않기 때문이죠. about 주변으로. 하지만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그 줄을 어태치 붙이는 거죠. 커다란 할로우 텅 빈 박스에, 예를 들면 기타의 몸통 같은 그러면 그 바이브레이션 진동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데 앰플로 그래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이라는 게 heard니까는 얘 해석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들리게 되는 거죠. 2번 연강텐 수동태니까 들리게 된답니다. 크게, 그 다음에 선명하게. 그러니까 음이라는 건 들리게 되는 거니까는 얘 어떤 형태로 바꿔서 출제하면 틀릴까? is heard가 아니라
hears라는 능동형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죠. 음이라는 건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니까. 그 진동 있잖아. 그 줄에 그 진동이라는 게 패스드 전달되는 거죠. 온 계속해서 어디로? 나무 판으로. 기타의 나무판, 기타 몸통의 나무판으로. 그리고 그것은 진동한답니다. 역시나 뒤, 앞으로, 앞뒤로 같은 속도로 그 줄과 지금 줄과 같은 속도로 진동하는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위치의 선행사 뭘까요? 구조랑 해석으로 봤을 때 판넬이겠죠. 판넬. 그 나무 몸통이겠죠. 나무판. 왜냐면 왜 기타 바디를 왜 선행사로 못 볼까 얘들아? 기타의 몸통일 수도 있잖아. 뒤에 보니까는 동사가 어때? 그쵸, 복수형이죠. S가 안 붙어 있잖아. 그 말인즉슨 선행사가 뭐라는 거야? 복수 형태라는 거죠. 기타 바디가 아니라 그래서 판넬스가 선행사구나. 나무판이 진동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바이브레이츠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바이브레이츠로 바꾸면 안 되구나. 바이브레이츠 X. 왜냐면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되냐? 결국에 얘들아 줄이 흔들리는 만큼 모두 흔들린다는 거야. 5번 문장에 따르면. 그쵸? 나무판도 흔들린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그럼 여기서 5번 문장의 더 스트링은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스트링이겠죠? 스트링. 그쵸? 스트링. 얘죠 얘. 이 친구. 스트링 친구. 처음에 나올 때는 어를 붙이는 거나 부정, 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는 정관사인 더. 그 다음에 6번을 봤더니 그 나무의 진동 있잖아. 나무의 진동이라는 게 만들어낸답니다. 더 강력한 파동을 공기 압에 있어서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이동을 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기타로부터. 여기서 역시나 위치의 선행사가 뭘까? 이동하게 되는 것은 그 공기 압에 있는 파동이죠. 파동. 이것도 원리가 똑같네. 그쵸? 그러니까 역시나 트래블을 뭘로 바꾸면 안 돼? 트래블? 스로 바꾸면 안 되는 거. X. 선행사를 잘 찾아야지 수일치를 맞출 수 있겠네. 그럼 4, 5, 6번을 하나로 묶으면 되잖아. 지금 4, 5, 6번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일단은 기타 몸통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원래 1, 2, 3번에서는 그냥 기타줄, 생 기타줄만 있는 거였잖아. 얘를 이제 손으로 이제 뜯었더니 이제 진동이 나는 건데 그 진동의 소리가 나왔나?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흔들리기는 더럽게 많이 흔들리는데 1번이랑 3번이 얘기하는 거. 근데 4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지금 이번에는 기타 몸통 이렇게 돼 있지? 아니지. 이건가? 이거죠. 이거를 달았을 때 이번에는 진동이 어때? 멀리 되게 퍼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 기타 몸통까지 진동을 해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바이브레이션이 증폭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타 몸통 우든 판넬이라는 게 나무로 된 판이라는 게 결국엔 증폭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7번에서는 이제 그 빨간색 진동이 어디로 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고막이죠, 고막. 이어드럼으로 이제 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7번. 그 진동이라는 게 너의 이어드럼, 고막으로 도달을 했을 때 그들이 이거죠. 그럼 그것들은 플렉스, 구부러지게 된다는 거죠. 안팎으로 같은 횟수로 초당 뭐와 원래 그 줄과 되냐? 여기서 대의는 뭐를 가리킬까? 무엇이 구부러지는 걸까? 그러게 내가 헷갈리네. waves. 그치? 이어드럼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아. 그쵸? 그럼 데이를 이어드럼에
고막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는 줄로 시작했는데 그 줄이 진동하는 수와 나무판이 진동하는 수가 똑같고 역시나 고막이 진동하는 수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원리네 결국에는.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 더 웨이브스 연결 안 시켰구나. 이 웨이브는 어떤 파동 얘기하는 거냐? 그럼 어디로 연결시킬 거야? 그쵸? powerful waves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 친구. 그 다음 38번. 일단 이것도 work라는 단어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 work. 명사 뜻으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work. 그쵸? 일, 또 작업이란 뜻도 있죠. 또 그쵸? 작품이란 뜻이 있죠. 그 예술 작품 같을 때. 또 운동이란 뜻도 있긴 하죠. 또 일, 작품. at work 하면은 여기에서 work는 뜻이 뭘까? 그쵸? 직장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직장이란 뜻이 직장. work가 직장. 일, 작품, 직장, 업무. 그 다음에 동사로는 당연히 일하다라는 뜻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작동하다. 또 하나 마지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at work가 보통은 1번 뜻이 직장에서야. 직장에서. 이 두 번째 뜻이 작동하는으로 쓰여. 작동하는. at work가 작동하는. 히읗은 하다의 줄임. 일단 이거는 주제문 찾기가 쉽잖아. 몇 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르면 되냐. 2번이죠. 2번. 개인마다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제 통합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통합형은 몇 번부터 나와야 되나? 통합형으로 일하는 사람은? 몇 번? 통합형? 7번이죠. 7번. 그쵸? 그 부정대명사 기억나지? 여러 명이 있는데 일부 집단을 지칭할 때는 some이라고 지칭하잖아. some. 그 다음에 나머지는 others죠. 그래서 몇 번 문장에 있어? others가? 7번 문장에 있어. 7번 문장 others.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번 문장부터는 통합형이거든. 통합형. 직장과 가족의 일을 이제 통합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쵸? 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분리형. 이 지문은 쉽죠.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지문은 항상 내신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그 경계 있잖아. between A and B. 그 직장과 가정에서의 경계라는 게 또 나오네. blurring. 흐릿해지고 있답니다. 왜 흐릿해지고 있어? 그쵸?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여기서도 역시나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될까? it이랑 to죠. 그 다음에 it 밑에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가목적어죠. 가목적어는 무조건 이세 형태로 써야 된다. this의 형태로 쓰면 안 되고, 가주어든 가목적어든 무조건 이세 형태로 써야 돼. this로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격 보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는 가목적어를 세우고 진짜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되는 거거든. 여기서 나 닫을게. 도대체 왜 일과 가정 사이의 경계라는 게 흐릿해지고 있을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기기라는 게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점점 가능하게 만든다. 뭐를? 일하는 것을 여기서 그쵸? 어디서든 언제든. 우린 언제 어디서든 이러는데 뭔 말인지 되죠? 그 개인들마다 다르답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일과 바깥의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깥의 책임이라는 건 그 일 바깥이니까 이제 가정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선호한답니다. 뭐 하는 거를 더 좋아해? separate? 분리시키는 거죠. 혹은 segment? 그쵸? 분할하는 거 똑같은 뜻인데 그 역할을 세모가로 묶었죠. 이게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 그 경계의 크로싱, 교차점이라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되네.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돼요? separate는 그럼 여기서 품사가 뭐야? 동사죠? 분리시키다라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 예시를 이제 들어주죠. 이러한 사람들은 얘들아 여기에서는 품사가 뭐냐? separat이 형용사죠. 그쵸? 그러니까 품사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 동사는 separate, 형용사는 separate 이렇게 있거든. 이러한 사람들은 분리된 이메일 계정을 유지한답니다. 직장과 가정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사죠.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하려고 한대요. 직장에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해? take care of? 돌보는 거죠. 가족의 일은 오직 언제만? 쉬는 때 혹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되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 These people은? Some people 얘기하는 거겠죠. Some people. (5번) 문장 역시나 현재 완료 시제죠. 우리는 심지어는 그 봐왔답니다. 이거 혹시 노티스 대표 동사 중에 목의 뒤에 구조 봤더니 뭘 것 같아? 이거 대표 동사에 없냐? 한번 펴봅시다. 펴보세요. 젠장? 없네? 그럼 써 넣으세요. 7번 지각동사 see, hear, feel, observe 오른쪽에 notice 쓰세요. 눈치채다 이렇게 써놔. 그리고 notice라고 써놓고 눈치채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문제 출제하실 것 같아? 너네가 봤을 때 notice가 지금 여기서 지각동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목적격 보어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일단은 이거 목적어의 보어니까 이러한 segmenters 분리형 사람들은 수행하는 거 갖고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carrying은 써도 되지만 어떤 형태로 쓰면 안 될까? 쓰면 안 되는 형태 두 가지 한번 불러볼래? 일단 to carry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carried도 안 되죠. 이 두 가지 형태는 안 되는 거. to carry랑 carried는 안 되는 거. 왜냐면 지각동사의 물결 표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할자들은 능동적으로 휴대폰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는 이제 carried 형태로 써도 안 되죠. 그쵸? 우리는 봐왔답니다. 더 많은 이러한 그 분리형 사람들이 두 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아왔거든. 하나는 직장을 위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또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휴대폰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스케줄이라는 게 work는 여기에서 동사로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잘 작동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잘 작동한다. 여기서 작동하다죠. 잘 작동을 한답니다. 이러한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을 때 이렇게 스케줄 조정 가능한 게 어떠한 개인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분리형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분리형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할 땐 일하고 이제 가정을 돌볼 때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스케줄을 마음대로 못하면은 조금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융통성이 있는 스케줄의 분할자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구분이라는 걸 그것들이 더 큰 구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 시간에 있어서. 근데 어디에서의 시간이냐?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타임이랑 왼쪽에 있는 타임이죠. between A and B. 이렇게. 구조가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전명으로 묶으면 되죠. 얘들아, 무엇이 커다란 구분을 가능하게 할까? 직장에서의, 역시 직장에서의 시간과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 다른 역할은 그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겠죠. 데이는 그쵸, 플렉서블 스케줄스 얘기하는 거죠. 플렉서블 스케줄스. 융통성 있는 스케줄이라는 게 이제 구분을 더 크게 구분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일하는 시간과 그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을. 나는 보통 그 3, 4, 5, 6 구분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또 다른 개인들은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 그냥 통합해버리는 걸 좋아해. 그 직장과 가족에서의 역할을 하루 종일 이것은 수반할 수도 있답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딩, 교환하는 거죠. 텍스트 메시지를 아이들과. 근데 어디에서 교환해? 사무실에서도 이제 애들이랑 카톡하고 있는 거죠. ORA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링이랑 왼쪽에 있는 그쵸?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모니터링이랑 트레이딩이. 그 다음에 이메일을 또 모니터링 뭐해? 그죠? 확인을 하는 거죠. 집에서도.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휴가 가서도 일하는 거야. 집에서도 일하고 휴가 가서도 일하고. rather than 뭐 한다기보다는 직장으로 돌아온다기보다는 이것도 역시나 전명이네요. 직장으로 돌아온다기보다는 우리 처음에 썼던 명사 뜻에 있죠. 그래서 얘는 결과로 해석하면 되거든. 결국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결국 뭐뭐 하다. 결과로 해석하면 된다. 결과의 투부정사. 일단은 이것은 뭘까? 이것이 계속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교환하는 걸 수반한다는데 이것은 뭘까? 아연아, 디스. 무엇을 하면은 계속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사무실에서도 교환하고 이메일을 집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거네. 일과 가정의 역할을 통합하는 거. 그쵸? 인티그레이팅부터 all day long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죠. 아니 3번이죠. 3번 형광펜.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디스죠.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rather than 뭐 하지 않아?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지 않겠죠. 수백 개의 메시지를 그들의 인박스는 수신함이죠. 이메일 수신함. 되냐? 결국에 이 rather than도 이렇게까지 할게. 결국엔 이게 세 개가 의미상으로 병렬되는 거거든. 리터닝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rather than이 해석이 이해가 어려운 사람은 not이랑 비슷해. not.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not이랑 비슷하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되나요? 다 있냐? 그럼 단어 몇 개만 정리해 줄게. integrate 뜻이 뭐야? integrate. 통합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동의어? 통합하다? 합치다, 통합하다라는 뜻 뭐 있을까? 직장과 가족의 역할을 합치다. 합치다, 통합하다. 아는 단어 있어? C로 시작하는 거. C. 아무것도 없어. 컴바인 알아? 컴바인? 컴바이닝. 컴바인이라는 단어 알죠? 분명히 나올 텐데 뜻먹이. 그 다음에 섞다. 블렌딩. 믹싱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믹싱이라고 했냐? 믹싱 맞아요? 믹싱도 그럼 쓸까? 섞는 거죠 막. 그 다음에 통합하다. 고급진 단어로 incorporating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combining, blending, mixing, C-O-R이다. incorpore, P-O-R, C-O-R, P-O-R, incorporating. 돼요? 플렉서블은 이제 융통성 있는 일정이잖아. 이거 반의어는 어떻게 만들까? 플렉서블 반의어.
뭐 붙이면 되는지 알아? inflexible. 융통성이 없는 거죠. inflexible. in 붙이면 돼. in. 그 다음에 고정된. F로 시작하는 거. 그쵸? fixed다. fixed. 고정된. 고정시키다, 고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엄격한. strict죠. strict.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flexible이랑 동의어는 뭐가 있을까? 일단 적응 가능한 스케줄이잖아. 내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다라는 뜻 두 개 뭐 알아? 그쵸? adjust하고. 그래서 adjust에 able 붙은 거죠.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있는 스케줄.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또 단어 하나. adaptable. 그쵸? adaptable. 이런 단어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9번. 이것도 자주 나오죠. 지문이 쉬워서. 그 너네가 삼겹살이랑 상추 썼었던 그거도 보완제. 삼겹살이랑 상추 쓴 친구가 의외로 많았거든. 이건 형용사 형태는 똑같아. 발음이 complementary, complementary. 이거는 고3 때 오히려 자주 나오는데 무료로 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 혹은 칭찬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 complementary. 그 보완제라는 것은 상품이랍니다. 어떤 상품이냐면은 자주 소비가 되죠. 무엇과 함께? 또 다른 상품과 함께. 결국 이거 보완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를게. 보완제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1번 문장에서 보완제의 정의. 그럼 예를 들어서 보완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 팝콘이라는 건 complementary good. 그 보완제랍니다. 무엇에? 콜라 아니었어? 그쵸? 팝콘 하면 콜라인데 영화가 되네? 영화에 한편 travel pillow, 여행 베개라는 것은 보완제죠. 무엇에? 긴 비행기? 난 안 쓰는데. 전 비행기 필로 안 쓰거든. 그 여행 필로 안 쓰거든. 여하튼 그렇대요. 보통 그렇다는 거죠. popularity 뜻이 무엇이요? 인기죠. population은 뭐게? 그쵸? population은 인구죠. 인구. 또 다른 뜻 아는 사람. population. 인구만 알아? 그쵸? 개체 집단이란 뜻인데 사실. 개체 집단이거든 사실. 개체 집단이라고 쓰죠. 또 다른 뜻 아는 사람 있어? 국민이란 뜻으로도 쓰이거든. 국민. population이. 썼어요? population 그 인기 있죠. 한 상품의 인기라는 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의 보완제라는 게 또한 증가한다는데 결국에 다시 얘기하면 뭐야? 팝콘을 영화를 많이 보면은 팝콘을 많이 먹게 되고 그 영화의 수요가 늘어나면 팝콘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가면은 여행 그 베개 그거 뭔지 알죠? 목에 끼고 있는 거 그거의 수요도 늘어난다는 거죠. 4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유저? by ing? 그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어떤 상품이야? 컴플리먼트? 보완하는 상품이죠. 다른 상품을. 근데 이 다른 상품이라는 게 이미 얘는 해석 어떻게 할까? be about거든. all popular이든 be about to be popular이든 be about 뜻 뭐야? 막 뭐뭐 하려고 하다인 거 알죠? 이미 인기가 있든 혹은 막 인기가 있어지려고 하든 여하튼 다른 상품은 그런 상품을 보완하는 상품을 생각하는 거 상품을 생산하는 거 생산함으로써 너는 뭐를 확실히 할 수 있어? 지속적인 흐름을 확실히 할 수 있답니다. 수요에 있어서 너의 상품에 있어서 결국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어떤 상품을 너네 예시를 하나씩 써보자. 여기 예시를 여기 예시 하나 써보고 여기에 예시 하나 쓰면 되겠죠. 이렇게 예시 쓰면 되겠죠.
뭘로 할까? 우리 상추랑 삼겹살 할래? 나 그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 근데 다 상관없지 않나? 바꿔 써도 상관없지 않아? 그치? 뭐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아, 얘들아? 어디로 쓰는 게 문맥상 삼겹살을 전자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후자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전자 손 들어봐, 전자. 후자 손 들어봐. 후자지 않아? 왜냐면 상추가 유행해서 삼겹살 수요가 늘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 삼겹살이 유행해서 상추가 늘어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삼겹살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위에 나온 예시도 한번 넣어볼까? 뭐가 더 알맞을 것 같아? 팝콘 넣을까? 영화 넣을까? 영화가 낫죠. 영화 인기가 늘어나서 팝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게 낫죠. 그 다음 여행일까? 여행 백일까? 여행이 낫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는 자연스레 상추, 그 다음에 팝콘, 여행 베개, 어이아이. 여행 베개, 어이아이. 그럼 이해될 거야. 집에서 혼자 읽을 때도. 그럼 너의 상품은 뭐가 될까? Your product는 문맥상. 그쵸, 전자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우리 이거 구분을 위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상추를 길러. 근데 이 상추가 뭐를 보완해? 삼겹살을 보완하는 거거든. 근데 삼겹살이 어때? 이미 인기 있죠. 그럼 너는 꾸준한 흐름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거죠. 무엇에? 상추에. 뭔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일부 상품이라는 건 완벽한 보완의 스테이터스, 지위, 상태라는 것을 즐긴답니다. 그것들은 소비가 되어야 될 가치. 예를 들면은 램프랑 전구 같은 거죠. 돼요? 하지만 뭐 하지 말래? 생각하지 마. 그 상품이라는 게 완벽하게 보완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뭐 할 수도 있어? 완전히 be locked in. 그쵸? 고정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상품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있잖아. 비록 모터리스트, 운전자들이 이것도 수동태인 거 알지? seem required도 수동태다. 얘 수동태. 이거 required allowed 동사니까 이렇게 물결 표시해놓으면 되겠죠? be required to 부정사죠.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purchase 가솔린을 구매하도록 그들의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뭘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전기차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엄청 사람들이 1인 한 명씩 자동차 사서 내가 석유를 조금 수입했거든. 근데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게 뭐야? 이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꾸면 보완제였던 가솔린을 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잠깐만. 일단은 우리 1학년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죠. 처음 시작했을 때 비하면 아주 엄청 양반이 되기는 했거든. 전체적으로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해줘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은 애들아, 사람이 변하는 게 참 힘들죠. 사실상 성적이 너네가 되게 단순하게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성적은 애들아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불안 많이 하잖아. 그 성적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안 하는 학생이든 불안한 거는 똑같긴 하거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당장 중간고사를 우리가 잘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그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 점수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나 또 통제할 수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공부량. 또 주변 환경. 나 공부량 주변 환경을 통제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거 언제 여하튼 그 성적이라는 거는 언제 있어? 시간선상으로 봤을 때. 성적은 언제 있어? 시간선상으로 봤을 때 시간의 흐름으로 봐봐. 시험 뒤. 그 미래 있잖아. 그럼 너네 그 1학기 성적은 바꿀 수 있어? 왜 못 바꿔? 이미 지나간 거고 그 미래 중간고사 성적은 미래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결국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랑 공부량이랑 환경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시간선상으로는 뭐야? 시간선상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하게 지금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뭐 시험의 유형을 바꿀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랑 순간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너네는 마음으로는 항상 조금만 다음에 열심히 하자 다음에 열심히 하자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먹은 그 순간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랬을 때 그 성적을 올리려면은 순간순간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결국에는 성적이 태도의 문제라고 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그 날씨가 막 화창하면 화창해서 그 놀고 싶고 비 오면 비 와서 놀고 싶고 뭐 우울하면 우울해서 생리하면 생리해서 몸이 좋으면 좋아서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항상 우리는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건 막 그 수업이 되게 지금 엄청 늘어졌잖아. 왜냐면 너네가 중간에 대답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금 자기 자신을 다잡고서는 그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조언을 마무리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일기에 꼭 적어봐. 뭔 말인지 해야 돼? 어떻게 휴대폰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그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면은 꼭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발표할 때 결국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얘들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뭔가를 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엄청 내성적이고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름을 호명해서 대답을 시켰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 있는 목소리로 타인에게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잘 안 된 거긴 할 텐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누군가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지 마. 그러니까 생각할 순간에 같이 참여해서 생각하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해. 결국에 내가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순간순간에 몰입하라고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되죠? 좀 아쉬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적극적이어야 돼. 좀 그래야지 잘 돼. 그리고 틀리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막 너네 틀렸다고 너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잖아. 그냥 틀려도 그냥 다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뭔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고 뭔 말인지 되죠?